지금부터 스타트업에 계신 두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아마 메타버스 마케팅 관련해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Y그램의 전유혁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Y그램의 전유혁 대표라고 합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자리가 만석이라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네, 자유롭게 좀 편히하시고요. 네, 이 시간에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자리가 빌 거라고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만한 그런 유수의 플랫폼들, 또 서비스 하시는 분들 오신다고 저는 이제 응용편입니다. 응용편이고, 저도 사실은 저의 이 대본을 갖고 온 건데, 저는 한 애니메이션을 한 20년 정도 종사했고요.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로 했습니다. 컨텐츠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최근에 사실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시청자도 시장도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댁에 계셨거나 저 또한 회사에서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 대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각을 해볼 기회를 얻었고, 애니메이션 물론 좋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시기의 변화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2년 정도를 준비했고,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고, 오늘 행사가 이번 행사가 런칭하는 행사고요. 여러분 계신 바로 뒷부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 누군가는 저한테 피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른 형태로 보셨겠지만 웹 3.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1.0은 기업이 콘텐츠를 만들고 기업이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각종 유튜브나 틱톡 여러분들 아시는 저런 플랫폼에서 개인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기업이, 물론 개인들도 가져갔지만 기업이 개인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했죠. 3.0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생각들 다르실 수 있지만, 개인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개인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세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MZ세대가 가장 잘 적응하고 있지 않나. 저는 MZ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이 일을 하면서도 낯설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MZ 직원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저 부분에 아무 꺼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곤 합니다. 네, 이 페이지 하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요즘에 사실 블록체인, 코인, NFT 그러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하시는 분들. 제가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제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할 50%와 긍정적으로 볼 50%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세계 2위의 대형 코인 거래소 상장한 데가 무너지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한 20-30% 남았구나, 긍정이 당분간. 저는 앞으로 20-30% 남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을 향해서 어필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 좁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무엇이냐면, 저 안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은행, 또 NFT, 코인, 좀 어렵잖아요. 만날 듣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내고, 그런 것들을 잘 몰라도 효용성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저는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앞전에 샌드박스 관계자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2년간 준비를 하면서 강의랍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서 해보기도 하면서 느낀 감정은, 메타버스라는 용어 덕분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거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죠. 동서남북 저는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하게 말하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빼면 그냥 기존의 것들의 연결이고, 어떤 일은 가상세계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상, 현실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메타버스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먼저 감을 잡고 선언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별다른 게 없다. 그러나 남들이 다 이렇게 관망하고 있구나. 제가 유튜브 때 좀 그랬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틱톡이나 나올 때 아니 저게 뭐 난 애니메이션은 TV CG가 최고지 극장용이야 이러다가 소위 실기를 했죠. 네, 그쪽을 먼저 치고 들어간 저보다 후배 제작사들이 많은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럽죠.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메타버스는 저에게 기회의 땅이었고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들어갔고 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더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계속 미팅하다 보면 저도 덜을 뺍니다. 여기 강의실 순간 샌드박스, 그런 샌박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MC 해놨는데요. 헷갈려 하죠. 아닙니다. 더 샌드박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더 샌드박스 다른 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리고 저는 제페토 로블록스 나이가 꽤 있지만 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한다, 버스 타고 한다, 뭐 쉬는 시간에 한다. 그런데 제가 진심을 갖고 해보고 싶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20대 초반 친구들한테 강의 중에 시켜봤습니다. 한 80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종강할 때 단 한 명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21살이 됐는데 저는 메타버스, 제페토나 로블록스 다들 뭐 메타버스 하면 언급되는 플랫폼들인데 단언컨대 12세 미만? 많으면 15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제페토를 처음 접속하고 월드에 들어간 날 어떤 여자 캐릭터 저한테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넌 몇 살? 이러면서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15살 그랬더니 구려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나이가 많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 12살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자기 월드니까? 그랬더니 8살짜리 동생이 만들어줬대요. 놀랍죠? 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5년 뒤, 10년 뒤 생각하면 얘네들이 15살, 20살 됐을 때 지금 20대 초반에 당신들이 30대가 돼서 비즈니스를 막 넘나들 때 얘네들의 익숙한 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나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뒤늦었지만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찾은 데이터로는 보면 저 오른쪽 위에인데요. 더 샌드박스는 18세에서 34세 남성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제페토나 로블록스. 왜 그런가 보면 저는 이거 개인적인 더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주름 잡고 있네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이 있다. P2에서 저는 P2 자꾸 뺍니다. 왜냐면 게임이야 뭐 코인에 자꾸 그러실까봐 그냥 언이 있다. 그거를 그리고 저는 오픈 채팅,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더 샌드박스에. 거기에 수천 명이 앉아갖고 밤새도록 띡띡띡 울려갖고 제가 알람을 껐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뭔가를 갈구해요. 막 정보를 교류하면서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디스코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30만 명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정식 서비스 오픈하지도 않고 있는데 열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각각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걸 관련해서 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가 만든 걸 보다 보면 제페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뭐 그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정식 서비스를 하면 분명히 아이들도 그리고 언을 생각하는 어른들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데이터들 갖고 제 주변에 설득할 수 있다. 오픈을 안 했는데 400만 유저는 왜 있고 400개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왜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했고 또 메타버스 저한테 물으세요. 이거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뭘로 돈 벌 거냐고 계속 물어요. 메타버스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조금 남들보다 먼저 했으니까 올해 초에 그런 거 같았어요. 플랫폼 만드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플랫폼 하시려면 IT 회사예요? 아니요. 얼마 드는지 아세요?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만드는 데 집중했었거든요. 고객이 어떤 마음일지를 저희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했지만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 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되게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해서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마케팅 그냥 비즈니스에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는 제품보다는 브랜드나 팬덤에 기반한 어떤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MZ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왜 SM이 더 샌드박스가 손을 잡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품입니다. 제 작품이 좀 이거 쪼개져서 좀 아프긴 한데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했던 것들인데 그냥 저는 제가 가진 거 가지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같고 뭔가 이 안에서 해봐야겠다가 시작했어요. 뭔가 그리고 절대 내 거 갖고 하지 말자 우리 거 갖고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여기 보면 안 되겠네요. 네. 내가 생각했는 건 한국에 있는 캐릭터들 다 모아볼까? 왜? 내 동료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잖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요 뒤에 오늘 보시고 좀 시간 되면 보시면 아이러브 캐릭터라는 부스를 갖고 나왔는데 캐릭터의 K는 알파벳 K입니다. 한국 캐릭터도 좀 모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게 아니라 우리 것을 가지고 한다면 더 좋은 여러 가지 사업적 상황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더 샌드박스하고 친해지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계속 구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뭔가 공식적으로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제 캐릭터 갖고는 보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나 네임드는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푸까나 몰라 이런 것들을 지금 매각했고 네임드 캐릭터들과 지금 계속 접촉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캐릭터들을 좀 다 모아서 이것들을 가지고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마케팅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저기 보이신 아이러브 캐릭터고요.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 생각한 건 저 또한 메타버스는 뭐지? 계속 묻고 물었어요. 아까 그 제식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BM이 뭐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지 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제작한 저희 팀원들도 앉아있는데 사실 잘 만들어주세요 했고 저는 끝없이 BM을 생각해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캐릭터 다 모아보자. 그리고 더 샌드박스가 적합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초라는 말은 좀 수식어로 요즘에 이제 식상하지만 최고의 메타버스 마케팅 에이전시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업계 관계자도 계시니까 또 심지어는 그 주신 분들도 있고 물론 여기 있는 여기 자꾸 넘어가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저랑 가까워서 또 제 말을 이해해줘서 저를 신뢰해서 주신 것들도 자꾸 넘어가요. 있고요. 비교적 네임드 캐릭터들은 자꾸 누를게요. 그래서 저 오른쪽 끝에 안경 쓴 캐릭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결혼해서 아이가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보여주면요 제 아빠가 만든 것도 있고 뭐 있는데 아빠 에그 박사 그래요. 저게 유튜브 유명 컨텐츠예요. 아이들에게 되게 핫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라 캐릭터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나중에 배우, 웹툰 이런 것까지 사실 갖고 오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자꾸 넘어가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가지고 제가 대본을 막 패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신경 쓰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지도 혹은 어떤 제품과 제가 아까도 대표님들한테 오시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잖아요. 뭘 하려고요? 자, 어떤 상품, 브랜드, 무형의 서비스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발굴해서 또 샌드박스 내에서
마케팅 비즈니스를 창출해 줄 테니 당신 캐릭터가 효용성 있게 쓰이도록 하겠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네임드 캐릭터가 아마 대부분 원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추천해 준다든지 또 이 안에서 중국에는 각자의 캐릭터가 저는 IP를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캐릭터를 남이 제 마음대로 주는 걸 다 싫어하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혹시 자식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남한테 못 맡기잖아요. 비슷한 거라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누구나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이 안에 캐릭터를 사실 만들고 제가 하는 노력은 저 캐릭터 갖고 뭘 하는 노력이 아니라 저기에서 비즈니스 계획을 창출해서 당신의 캐릭터가 더 빛나게 하는 건 당신의 몫. 저희는 마케팅 비즈니스 계획을 갖고 오겠다. 그래서 붙여서 같이 성공적인 또 혹은 누구는 돈이 아니라 브랜딩하고 싶은 데가 있다면 와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가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디즈니랜드처럼 한국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있는 뭐 놀이동산이라고 할까요? 뭐 오늘 안 계시니까 한번 근데 여기 서울랜드 관계자가 오셨었어요. 제가 평소에 아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서울랜드와 콜라보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한번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랜드를 더 샌드박스에 만들자라는 단편적인 게 아니라 서울랜드 내에도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 여기에 있는 세계관들을 같이 교류하자.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보지만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좀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또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예를 뭐 비교하자면 뭐 저희가 여기 이제 퀘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품 아이콘을 모두 찾으면 뭐 풍성한 헤어가 되는 그래서 기발한 그 풍성한 헤어가 가발이 돼서 NFT화 되는 증정을 해줄 수 있는 뭐 탈모 브랜드 게임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저희도 지금 사업 개시를 안 했는데 뭐 중견이라고 하는 게 뭔데 중견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랑 같이 하자고 하셨고 모 지역의 지자체 캐릭터들을 가지고 자기네하고 같이 좀 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저희 더없이 좋죠. 저희는 내년의 목표는 전국 지자체에 있는 모든 캐릭터,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캐릭터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캐릭터, 지자체에 계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다 모아보자. 뭐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밖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캐릭터를 이용한 버추얼 휴먼 그런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더 샌드박스에 기술적 지원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거침없이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것만 갖고 하다가는 패션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히려 요청을 드리고 저희가 제안을 드려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다. 더 샌드박스에 지금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도 그 복세이라고 하는 도티 형태로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저희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거는 예를 들면 그림의 원본인데 이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니즈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애니메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틀고 싶겠죠. 이 안에서. 혹은 저는 이제 링크를 생각을 하는데 링크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영상이 플레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자꾸 노크를 하고 저희가 원함으로써 그런 것들 더 샌드박스에서 좀 더 열어주시고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온전해질 때 더 샌드박스의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좀 다양한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향후에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NFT 구매자들이 스테이킹 한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을 씌울 수 있는 그런 별도의 플랫폼도 좀 마련해서 단편적인 어떤 저희 일방적인 수익이 아니라 상호 여기 IP 들어오신 분들도 이 안에서 상호 수익을 좀 발생시키고 저희도 또 다른 비즈니스 기업들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나와서 생각보다 이게 지금 제가 다니는 행사 중에 저희 관계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오늘 조금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랑을 하면 계속 지금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정신없이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미사 여부는 빼고 엑기스만 20분 동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5시 다 돼가니까 제가 빨리 하고 뒤에 우리 다음 스타트업 대표님 나오셔서 다음 모델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고 저희 끝나고 시간 되시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